서울 한복판. 수백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기묘한 형상의 이 건물. 단단한 이 콘크리트 건물의 2층과 3층. 그곳에는 언젠가 쇼윈도 안으로 들여다보며 군침만 흘렸던 화려한 악기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처음 왔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지식이 없어서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더 돌아봐야죠 뭐. 다 나가기 전에 사야 돼. 언제 생긴다고? 한 달? 위팅 타기는 2층 19호실에서 만난 김 사장. 이상한데? 부지런히 기타를 닦고 조이고 손질합니다. 팔 물건은 아니고 직접 연주할 기타랍니다. 만들어서 지금 15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연주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타한테 보니까. 음주도 많이 음치도요. 찾는 아, 이거 장사익 김정민. 장사익씨고. 김정민 저 가수. 전인권 씨. 옆에 박완규. 이 단 한 칸의 가게를 거쳐간 태극기 있는 스타들의 면면만 봐도 낙원에는 우리 음악사의 이야기가 그득할 것 같습니다. 저 여자분은 친하신 분이세요? 저분은 친한 게 아니고 항상 물어보고. 저거 같은 경우는 7, 9년도 지금 마틴이잖아요. 어둠 풍기타죠. 이거요? 아주 허름한 거에. 아, 예. 그거는 저기 김도영 씨가 쓰시던 거고요. 김도영 씨가요? 에릭 클랩튼이 쓰는 기타가 마틴이에요. 아, 그래요? 마릴린 monroe도 마틴 들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어떤 영화예요? 어떤 영화죠? 그 제목은 잘 모르는데 어느 해보다 혹독하게 느껴지는 겨울. 문득 낭만이 있었던 가난한 청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0년간 서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회색빛 콘크리트. 당신은 낙원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디서나 음악 소리가 나고 음악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곳에는 250개의 악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가게에 벨벳 재킷 차림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 이게 고객입니다 저요. 고객 한 10년 넘는 고객입니다. 저는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입고 다니세요? 이 차이 나더니. 아 정말. 공구천에 사시는데요. 대표님이신데 근데 기타 치고 있어요. 옷은 안 팔고. 깁슨 중에서 유명한 기타인데 제가 잘 못 치니까요. 스럽죠. 이건 언제 들여놨었어요? 그렇죠. 몇 년 됐죠. 아, 네. 이제는 이별을 구하고. 아끼던 악기가 사장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갈 생각은 않고 계속 진열장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교환해 갈 다른 기타를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치지도 않으면서 항상 악기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맨날 나갔다 하면 낙원상가 가 있고 뭐 이러니까요. 가족들한테 악기 가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나요? 뭐 못하죠. 못하고 그러죠. 악기에는 저마다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친다는 이분, 외국에서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수리를 맡겼던 기타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교수님은 딸의 결혼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줄 선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 축가를 한번 불러주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주 그 딸이 아빠 그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할 줄 알았는데 아빠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다 준비 다 친구들이 하기로 됐다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도 다 정해져 있어요. 아빠는 그냥 나와서 저 이렇게 하고선 점잖게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빠가 자기 결혼식 좀 우아하게 하고 싶은데 좀 더 삑사리나 하고 또 저 같이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한 겁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좀 하자. 그래서 겨우 하게 됐습니다. 가사가 좋아요.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낙원 악기 상가의 서쪽 계단 밑에는 기타 수리점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될까 싶은 이곳의 주인은 낙원 상가의 소문난 기타의 장인이십니다. 젊은 손님 군말 없이 사장님 지시를 따르는군요. 손님한테 그냥 막 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시켜야지. 터프한 사장님 그리고 언제나 고분고분한 손님들. 이거는 배기수. 아저씨 이럽니다. 배기수. 요거 옳지. 그것만 기타 소리 배워가지고 좀 채워. 채워. 사장님 영수증도 직접 쓰게 하세요? 안 돼요. 내가 손이 아파서. 손이 아파서 지금 학생들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그만뒀다가 또고. 그렇지. 그래. 그래 잘 가라. 그래 여기 손이 안 좋아가 놀았잖아요. 한 1년 놀고 남을 치기 놓으니까 데리도 안 해서 또 다시 내가 이제 해요. 손은 왜 다치셨어요? 디스크가 왔어요. 목 디스크가 왔는데 이게 좀 평생을 이놈 그 기타 만들다가 일종의 직업병 건가요? 그렇지 평생 평생을 기타만 만들던 사람이에요. 27살부터 지금까지 25살부터 지금까지 기타만 만들고 만지고 있어요. 낙원 상가의 수많은 악기점들이 배 사장님에게 기꺼이 기타 수리를 맡깁니다. 유수의 악기 공장 기술자로 시작해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봐야 별볼을 없을 거고. 그래서 낙원 동안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또 수리하고 있어요. 2층에서 8년, 여기서 6년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타 소리만 한번 튀겨보시면은 뭐가 고장인 거 알죠? 아시겠네요. 혈기 넘치는 청년의 손에서 소리를 뿜다 돌아온 전자기타. 백전노장의 손이 그것을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음악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7, 80년대 이곳은 속칭 오브리 밴드로 불리는 즉석 밴드 연주자들의 사랑방이자 일종의 인력 시장이었습니다. 매일 300~400명의 악사들로 북적거렸다는 2층 C구역 복도. 이번에 내 사랑 깜찍이라고 음반을 냈는데
좀 라디오 방송 많이 했거든. 이게 키우기만 못했어. 음악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왔다고 찍는 거지. 지금도 날곤상가를 서성거린다고 후다리 들고. 2층 C구역 208호. 여보세요? 아, 수원에? 그 수원 그 사장한테 연락 온 거야? 이 사무실에는 일을 구하는 음악인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90년대 노래방 기계의 등장으로 계보가 많이 끊겼습니다만 밤무대 연주자들을 무대와 연결해주는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괜찮냐 지금? 손님 좀 있냐? 이제 연말에 이렇게 자리는 많이 나오는데 형이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 자리가 뭐 없겠어 연말인데. 나이 먹으면 안 되잖아. 나이 먹으면. 들어오시네요. 아니 어민호한테 전화하는 거야. 관록 있는 음악인들도 자주 들러 안부를 묻는 사무실. 그들은 그 시절 악사들의 애환을 들려주었습니다. 술 먹고. 그렇지. 술 먹고 막 죽고 사고 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이 밑에서 죽어간 사람도 많아요. 밤무대 연주자들이요. 어? 옛날에 이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감정이 가장 앞서는 직업이거든. 음악이라는 직업이. 기분 나쁜데 어떻게 슬픈데 어떻게 기쁜 음악 할 수 있고 기쁜데 슬픈 음악 이 감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막 기복이 심하지.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지. 스트레스 받는 게 감정의 기복이 가장 심한 직업이 음악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밤 없어 가서 손님들한테 시달리지. 업소 사장들한테 시달리지. 어? 늦은 오후 일자리를 찾는 악사들이 오늘도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이곳에서 결집한 악사들은 즉석으로 팀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삶의 무대를 찾아 떠났던 악사들의 흔적이 빼곡합니다. 음악가의 출근 시간, 연주에 필요한 장비를 배달할 퀵서비스가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낙원 상가 일 자주 하세요? 예, 자주 하죠. 저거 좀 들고 오세요. 그러면 음악 이거요? 예. 젊은 연예인들이 타는 으리으리한 배는 아니지만 관록의 음악가는 삶의 무대를 향한 출격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공짜로 태워주시는 건가요? 원래 이게 저거 뭐야 5,000원 추가예요 기본요금.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해드려야지. 김 선생님 오늘 연주는 혼자 하시나요? 글쎄 모르죠. 가면 뭐 되고. 예. 오늘 좋은 연주 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폐장 시간. 퇴근하고 달려온 직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영화는 좀 정해져. 네, 저희 회사림이요. 어떤 일 하세요? 저희 비서가. 네. 악기 하나 이렇게 맑은 음을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초보이지만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한번 배워보려고요. 할게요,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거로 바꾸러 오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늦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카메라를 본 한 사장님, 차창에서 노래를 한 곡 좀 뽑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특급 사랑이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낙원 상가 사편 출고함, 악기 배달 전문가들의 사무실, 휴게실을 겸하는 이 좁은 방을 40여 명의 기사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나간 사람들 이거 이제 1번에서 쭉 이렇게 나가. 그다음 자기 일이 때문에. 5187. 네, 그러면 1번. 아 왜요? 빨리 전화 오길. 전화 이 사무실로는 거의 안 와요. 자기 휴대폰에나 바꿔놔. 휴대폰으로만. 우리 어르신은 요즘에 많이 못하셨겠네요. 어르신도. 언제 마지막 하셨어요? 월요일 날 마지막 했어요. 아 그래도 월요일 날은 조금 있나 봐요. 이제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월요일 날이 좀 있는 편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공치고. 요즘엔 시간이 참 더디 간답니다. 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 상가에 악기를 운반하는 건데 지금 악기를 운반하는 게 행사도 그전처럼 많이 않지. 그 술집 그 밴드들 있잖아요. 음악하는 분들 단란주장 같은데 그 장비를 저들이 많이 옮기는데 그것도 없지. 장사들이 안 되니까 뭐 밴드 하는 양반 자체도 직업을 다 바꿔갖고 일도 없고. 낙원 상가의 지하. 그저 지나치느라 눈치채지 못했던 40년 된 재래시장이 비밀스럽게 숨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시장 한 구석의 식당이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위층 악기 상가를 먹여온 따뜻한 밥 한 공기.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남편께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2층에서 이제 악기 좀 비슷하고 다들 연인 주시냐 곡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우매라고 맨날 모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모일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2층에서 숙소 많이 해주고 그거예요. 낙원에 악기점을 차렸을 무렵 역시 낙원에서 일하던 소문난 미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고생 많이 시키죠 사실. 근데 저 사람 내가 홀딱 반을 겨우 꼬시게 막 말려서 그게 내가 데리고 노래방 갔다가 노래방이 없었지. 그때 스탠드바 같은데 거기 가서 내 노래 반해가지고 결혼 한 거야. 여기서 식당 오래 하셨나요?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바빠서 여기서 한 10년 했죠. 오늘도 낙원 상가로 놀러온 신촌 블루스의 리더 엄인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악기점이 이게 대단히 이렇게 소규모 악기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낙원상가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내가 못 봤고 뭐 일본 뭐 오짜노미츠 육회 공분이 다 모여 있다고. 예. 그렇죠. 아르바이트로 가르치는 제자를 위해 첼로를 구하러 온 음대 졸업반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게 비싼 악기인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옷 같은 거, 그러니까 옷도 볼 때는 이쁜데 나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옷이고, 근데 그냥 그런 옷인데도 뭐 내가 입으면 좀 잘 어울리는 옷 있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드물게 야무진 말투를 가진 이 젊은 음악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악계라고 볼 때는 이래도 사실 되게 육체노동이거든요. 악기 들고 다니고 연습하고 또 정말 그 골방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즐기지 않으면은 다른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음악이 좋은 그런 문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영문모를 재개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요즘 낙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문화 연구자들이 기록을 위해 찾아온 이분은 무려 53년을 블루투스 수리에 전념해온 지병옥 선생. 몸에 드십니까? 그 영감이라고. 제 옆에다 꼭 사진. 이분을 모르고서는 낙원악기 상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했으니까. 연주가 있는 사람들이 악기가 꼭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뛰어와요. 그때 내가 해결해서 그 사람이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거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95전에는 절대 은퇴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포부 꼭 이루십시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판매만 하는 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거 기타 조립해줘요? 언제 만드신 거라고요? 44년 전에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전부 스텐 철판으로 만들었고 요즘 건 다 이게 너시거든요, 요즘 돌. 근데 그때 스탠드로 만들어서 이건 뭐 대물려 써도 돼요. 손주한테 물려주려니까 내가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요즘 이런 좋은 새 기타 사주셔도 되는데.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건 성냥개비 깎아서 여 뒤에다 또 들여받고 줄로 쓸고 이거 만들 때 손에 피가 나고 그랬다고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스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인지 악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훌쩍 발달해버린 기타 기술로는 오히려 손대기 어려워진 44년 전의 수제 기타. 나도 이거 하나 사다 주는데요. 손주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깨끗한 거 하나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놓고 가요. 그냥 가요. 이렇게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대략 돈 얼마나 정도면 돼? 그러니까 비용을 일단 떠나서요. 그 작업에 어떤 그런 사실 할아버지는 소년 시절 혈혈단신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입니다. 철공소 일로 헤쳐온 외로웠던 인생, 손자에 대한 사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성격 있으신 배 사장님 가게입니다. 기타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기타가 될 수가 없네.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예? 불가능. 올좀 토는 계속 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파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니까 그냥 갖다 주느니 좀 제대로 소리 좀 나오게 해서 갖다 주려고. 40년도 넘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라도 파야지만 하는데 이게 안 파져서 안 돼요. 파면 안 돼요? 예? 살짝 파서 만들면 되죠. 아이고.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예. 속상해. 인상도 참 좋으시구만. 이게 뭐 이게 또 기타의 달인이라면요. 구슬려도 보고 아양도 떨고
70살까지 기타만 만들고 간다 했으니 만지고. 나도 그래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이러세요? 그럼요. 나 화물차 운전해요. 티격태격하던 배 사장님이 기타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봅니다. 볼륨하고 톤 잭은 있어야 되거든. 세 개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다 파고 앉으세요. 아저씨가 집에서 파가와 내가 따라줄게. 딸기를 참 희한하고. 나 이런 건 못 봤는데. 아 그럼 내가 만들어서 이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데 뭐. 내가 일은 하나거든. 좁은 계단 및 인생에 대한 묘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놔뒀다가 내 연구해보고 내일 전화할 거니까. 그래요. 우리 이제 서로 전화번호. 잘 가서 하세요. 우리 전화번호. 예. 어디로 가야 되나? 어두웠네. 이북에서 나 혼자 13살 때 혼자 나와가지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손주 봤는데도요. 나이 들어가면서 고향은 더 그리워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다 부모들 다 죽었고 그때 막내 동생이 올해 환갑인가 62인가 되는데 다 죽었겠죠. 갈게요. 수고하세요. 떠맡기다시피 기타를 남기고 가는 할아버지. 어떤 사람에게 악기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도 낙원에서는 악기와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인생들이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Y tú me enseñaste que son maravillosas, sutil llegaste a mí como la 전투에 나서는 병사처럼 이 노악사도 낙원에서 아코디언과 앰프를 챙겨 거리로 나섭니다. 어떤 음악가는 텔레비전에서 스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명으로 추락했다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악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무대로 나섭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도 불황이고 날도 갑자기 좀 떨렁떨렁해지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일찍 들어가야 돼. 사람이 없으니까. 전국에 기습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금요일. 아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비록 밤무대였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어려웠죠. 그리고 천대받고 무명 가수가 밤무대에 서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들도 지금 뭐 제가 46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늦둥이죠. 음악을 접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음악을 하려는 아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직접 겪어도 봤으니 딴따라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뛸 법도 한데 아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 깊은 아버지. 글쎄 그래 제 아들은 만약에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꿈꾸는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하는 대신 아들의 편에 먼저 서주는 아버지. 이 아들은 참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만의 세상인 줄 알았던 악기 수리점에 앳된 여자 직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낙원상가 최초의 여성 색소폰 수리 기술자. 대학에서 색소폰을 전공하던 그녀는 꿈을 찾아 2년 전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안 된다고 계속 그러셨지. 여자는 왜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사장님? 여자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하면서 이제 힘적으로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고집 부렸지. 얼마나요? 한 그때 7월달에 나갔으니까 한 6개월 동안. 가업이란 게 흔치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인데 낙원상가에는 대를 이어 일하는 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34년간 현악기를 수리해온 최 씨 부자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인데 이 가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영국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직접 제작 학교를 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악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이제 인생 얘기도 많이 듣고 서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죠. 네. 지금까지 34년. 앞으로는 또 몇 년 동안 부자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화 받으십시오. 어깨만에 중당. 우리 아세요? 25신. 아이고 그래 30년을 갖다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 이. 전화를 못 되겠어요. 경도님을 팍. 3시. 왕년의 악사들이 또다시 모여드는 그 무렵. 엄마라고 행사장이 있고. 상가의 반대편 통로에서는 한 청년이 기타를 하염없이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구경만 하던 인상적인 눈망울의 청년.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제 기타가 제가 막 다뤄가지고 많이 상했는데 수리 같은 거 하트 튜닝 했다가 좀 튜닝 했다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아 이거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깨진 겁니까? 네, 깨진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손을 내일 공연인데 이 기타로 하기엔 이거는 못해요. 그냥 칭칭거릴 것 같은데 공연. 된다고 해도 바로 안 되고. 바로 안 됩니까? 네, 바로 안 되죠. 아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제가 지금 거처가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맡기고 공장에 보내고 수리를 하고 그럼 내일 사장 어떤 걸 보고 공연하게 된 것만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청년 음악가. 그런데 내일 무대에 들고 올라갈 기타가 없습니다. 내일 공연인데. 한참 헤매다 찾은 기타 수리점. 다행히 얘기가 잘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어떻게 고치기로 하셨어요? 예. 오늘 고쳐주시겠어요? 예, 1시간 안에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해주신다고. 다급한 불은 끄셨나요? 예, 근데 예. 차라리 기타를 하나 새 기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으세요 지금? 예, 안 좋죠. 어디서 공연하세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공연을 불러주시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통기타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저번 달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쪽으로 왔어요. 신혼여행을 낙원상가로 오셨어요? 예, 서울에 와가지고 낙원 들어가 악기 보고 구경하고 그랬죠. 되게 그러니까 사지는 구입은 못해도 되게 좋은 기타가 많잖아요. 되게 비싼 기타. 그때 와서 기타 3대를 잡았는데 그 기타 3대를 액수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악기가 비싸요, 참 그죠? 네, 또 솔직히 악기는 돈 따라가요.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짜리 악기 쓰세요? 저는 지금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산 기타를. 예, 마쳤습니다. 예, 1시간 안에 일단 그 자체로 신혼여행도 낙원으로 왔던 그는 악기로 가득한 이곳을 꼼꼼하게 살피다가 한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나무 상자 위에 있는 게 150 써 있는 게 진짜 예쁘다. 와이프보다 더 이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3만 원. 테이블 옛날에 일라고. 명기라고 테이블 치자. 낙원상가 동편 출입구는 항상 들썩들썩합니다. 70년대 인기 밴드 떼분수의 리드보컬 김명길 씨. 최근 한 영화의 실제 모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 때 얘기 좀 해라 여기서. 파란 잔디 위에 나 홀로 앉아서 이제 선생님 작곡이세요? 작곡가 선생님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 한 거죠. 그리움 건너 괴로움 건너 그런 거죠. 노랫말이 참 좋다. 다 옛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잠깐만요. 때론 시간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20대 지펴졌던 가슴 속 뜨거운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 괜히 음악했던 후회하는 친구들 보면은 열심히 안 살았지 않냐. 네, 고맙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니 이 아저씨들이 청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저 조동기. 베스트 오빠들. 한 시간 만에 기타를 품에 안은 그는 한참 동안
말도 없이 기타만 쳤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 그러나 오늘도 물건이 아니라 꿈의 티켓을 사가는 어린 왕자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 낙원을 떠나 또 한 청년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대선배의 조언처럼 후회 안 할 만큼 열심히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올겨울 최고의 강추위를 기록한 이날. 그러나 낙원의 일선을 지켜온 노장들은 오늘 또 하루를 일찍 시작합니다. 첩첩이 쌓인 스피커가 어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보다도 깊은 풍광을 만들어내는 방. 처음엔 여기서 넓었을 것 같은데 꽤. 예. 오랜 세월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손님이 가장 많다는 토요일. 중앙 통로 쪽 할머니네 기타 수리점에서 이웃 가게 청년이 짬을 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일하세요? 이 가게는 아닌 것 같아요. 학생 알아봤던데요. 원래 우리 양반이 살아계셨을 때 또 군대 갔는데 부지런하다고 데리고 있는다고 우리 영감님이 그랬는데 아들이 있어도 데리고 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부지런해요. 나 부지런히 만나 진짜는 화려한 악기만 보이던 낙원 악기 상가에서의 촬영.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반을 이렇게 눌렀을 때 촬영 종료 1시간 전 3층의 피아노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액션을 밀어주면서 어프라이트 이렇게 밀어주면서 햄머를 선을 때려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예요. 네. 이 자리에 딱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 제가 마치 이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 때문에요? 네네. 그런 느낌. 명당이네요. 초고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곡조. 기술인의 오랜 식견만으로 체득한 연주 실력입니다. 자신만의 멋진 무대를 만들어낼 줄 아는 김 실장님. 그러고 보면 이곳 낙원 구석구석에는 빛나는 무대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일 꿈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말 그대로 평범하게 사는 거. 언제나와 같은 시간. 25시 악기사에는 음악으로 살아가는 낭만파들이 모여듭니다.
보이세요 이게? 이게 음악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이렇게 허옇지만은 마음은 청춘이야. 지금 70대 되신 분들 마음은 20대인 줄 알아. 지금 이게 음악 연주자들의 표상이 표상. 살다 보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실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0년 된 콘크리트 속에 숨어있는 꿈의 보급기지. 이곳 낙원이 그런 곳 아닐까요? 작별 인사를 위해 찾은 계단 밑 배 사장님은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5만 원. 자, 여기까지 5만 원, 7만 원, 뭐 15만 원 해야 돼. 이거 테일 달고 시험병 하는데 15만 원 해가지고 하려면 하고. 내가 전화는 여보세요? 네, 오늘 또 전화를 해야 되네요. 오 선생님, 네, 나 낙원동이에요. 낙원동 계단 밑 꼴통품. 예. 나 이거 기타 때문에 전화를 또 천성 한번 들라고. 배선판을 이거 전부 다 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러는 거 많이도 안 받고 15만 원 하면 되거든. 이 두 분 이제 친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